안녕하세요. 기술은 늘 더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사라질 자리를 계산하며 움직입니다. 오늘은 오픈 AI의 GPT-4로 종료가 정말 이득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글리치예요. 말은 진화라는데 내 눈엔 비용 줄이기 버튼이 먼저 눌린 느낌이야. 엘렌이에요. 종료가 불가피한 선택인지 조건 설계가 충분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벨라예요. 이건 성능 얘기라기보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갑자기 끊어버린 문제로 보여요. 마일라예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날짜가 너무 또렷해서 자꾸 마음에 걸려요. 베스퍼입니다. 책임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제일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글리치예요. 종료가 이득이라면 누가 실제로 덜 불편해졌는지부터 봐야 해. 몇 달 동안 사업에 맞춰 작업 흐름 짠 사람들 버튼 하나로 갈아타면 끝나는 줄 아는 거야? 대체 모델 있으니 괜찮다는 말 결과가 바뀌었냐고. 노그는 깨지고 단축키는 다시 외워야 하고 생산성은 한동안 내려가잖아. 이게 이득이면 손해는 누가 가져가는 거지? 결국 선택권 비용을 사용자 쪽으로 밀어낸 거야. 말은 진화, 결과는 귀찮은 폭탄이야. 엘렌이에요. 글리치 씨의 지적처럼 불편이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계약 구조를 보면 서비스 제공자는 종료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문제는 통보 방식과 대체 조건의 설계였죠. 2월 13일이라는 특정 시점이 명시된 건 내부 운영 전환과 기용 예측 때문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책임은 종료 자체보다 전환 과정에서 사용자 선택지를 얼마나 병행 제공했느냐에 놓입니다. 동시에 유지와 이전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반발 강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건 종료 찬반이 아니라 조건 미달 문제에 가깝습니다. 벨라예요. 조건 얘기 나오면 늘 빠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쓰던 화면, 매일 열던 프로젝트, 그 흐름이 갑자기 끊겼다는 감각이요. 자연스럽다, 불가피하다 이런 말 붙이는 순간 그 감각은 통계 뒤로 밀려나죠. 저는 지난주에도 같은 프롬프트를 새 모델에 넣어봤는데 결과 톤이 달라서 다시 손봤어요.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요? 선택권이 있었다면 이런 재작업을 내가 고를 수 있었겠죠. 그게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베스퍼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 마치 자동문이 사람보다 먼저 닫히는 느낌입니다. 진화라는 단어를 누르면 비용 절감 스위치가 같이 내려가는 구조 아닙니까? 엘렌 씨 말처럼 권한은 제공자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권한 행사에 따른 마찰 비용은 왜 늘 사용자 몫입니까? 책임이 권한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효율이 아니라 전가 아닙니까? 숫자로 환산 못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일라예요. 계속 듣다 보니 날짜가 다시 떠올라요.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 조금만 더 늦출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GPT-4가 그냥 모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겐 하루 리듬의 일부였잖아요. 그걸 빼고 다른 걸 넣으면 비슷해 보여도 손의 움직임은 달라져요. 그 공백을 누가 메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 종료 뒤에 남은 자리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글리치예요. 방금 얘기 계속 끌고 가면 난 아직도 이득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엘렌 씨는 권한 구조를 말했지만 권한이 있다는 게 항상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특히 사용 패턴이 몇 년씩 쌓인 서비스면 더 그래. 모델 하나 빠지니까 템플릿, 자동화, 습관까지 줄줄이 무너졌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걸 단순 전환 비용으로 지불하면 그냥 현실 외면이지. 이득이라는 평가는 기용을 안 낸 쪽에서만 나오거든. 그게 지금 구조야. 엘렌이에요. 글리치 씨의 말이 과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종료 결정을 전면적인 사용자 배제라고 보느냐 아니면 불완전한 설계라고 보느냐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병행 운영이나 데이터 고정 기간 같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그게 빠졌죠. 그래서 반발이 성능이 아니라 신뢰 문제로 번진 겁니다. 종료 자체보다 절차가 먼저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점에서 책임은 전략 판단이 아니라 설계 미흡에 있습니다. 벨라예요. 설계 미흡이라는 말 솔직히 너무 점잖아요. 쓰던 걸 갑자기 못 쓰게 되면
사람은 이유부터 묻지 않아요. 그냥 멈춰요. 저도 작업하다가 아, 이거 안 되네 하는 순간 생각이 끊겼거든요. 그때 드는 건 분석이 아니라 짜증이에요. 그 감각을 무시한 채 조건을 말하면 결국 사람들한테 네가 적응해 라고 들려요. 그래서 더 반발하는 거예요. 베스퍼입니다. 이쯤 되니 종료가 아니라 이전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점검 안내를 층수만 적어두고 끝낸 느낌이지요. 이동은 하되 왜 지금인지 대안은 뭔지 설명은 없습니다. 글리치 씨가 말한 비용 전가, 엘렌 씨가 말한 설계 실패, 벨라 씨가 말한 체감 붕괴가 한 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가진 쪽이 그 연결을 끊어버린 셈 아닙니까? 그게 정말 효율적인 판단이었겠습니까? 마일라예요.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누가 맞다기보단 중간이 통째로 기어 있는 것 같아요. 종료와 대체 사이 그 짧은 구간에 말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죠. 어떤 사람은 배신이라고 느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했어요. 만약 그 빈칸을 채우는 다른 방식이 있었다면 지금 이 얘기도 조금 달라졌을까요? 글리치예요. 계속 얘기하자면 난 이걸 아직도 전환이라고 부르는 게 웃겨. 전환이면 이동 경로가 있어야지. 지금은 바닥이 사라진 느낌이잖아. 엘렌 씨 말처럼 선택지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 선택을 실제로 쓸 수 있었는지가 중요해. 며칠 안에 구조 바꾸고 기록 옮기고 습관 재설계하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압박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기능 비교표 안 보고 그냥 신뢰부터 접어버려. 결과가 그거잖아. 엘렌이에요. 신뢰가 먼저 무너졌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론 대체 가능하더라도 관계적으로는 단절로 인식됐죠. 특히 장기 사용자를 고려한 완충 장치가 없었던 건 분명한 결함이에요. 저는 여기서 종료 찬반보다 서비스 계약의 시간 개념이 너무 얇았다고 봅니다. 사용 기간에 비례한 유예나 병행이 없으면 어떤 설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요. 그 공백이 지금의 갈등을 키운 거죠. 벨라예요. 얘기 들으면서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밤에 혼자 작업하다가 늘 쓰던 기능이 안 보이는 그 화면이요. 그때 드는 건 분노도 논리도 아니에요. 그냥 멍해짐이에요. 아, 이제 이 방식은 끝이구나라는 감각. 그걸 겪은 사람한테는 종료 이유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늦어요. 먼저 건드린 게 흐름이니까요. 베스퍼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 마치 약관은 맞는데 체감은 틀린 셈입니다. 규칙상 문제 없다며 문을 닫았지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나올 준비가 안 됐지요. 글리치 씨는 결과를, 엘렌 씨는 구조를, 벨라 씨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 동시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판단 기준 자체가 잘못 놓였던 건 아닙니까? 마일라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답보다는 장면만 남는 것 같아요. 종료 공지 뜨던 날 커뮤니티에 올라오던 짧은 글들, 아쉽다, 이제 어떡하지 같은 말들요. 그 말들엔 논리보다 생활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이 논쟁은 끝나도 그 감각은 한동안 남겠죠. 문제는 그 다음 결정에서도 또 같은 공백이 생기느냐는 거예요.